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1년 1회부터 여러분들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2014년부터 우리가 윈도우즈 XP에서 윈도우즈 7으로 시험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기출문제 한 회분으로 친다 그러면 많아야 2문제, 뭐 적으면 거의 변경되는 부분이 없이 출제가 될 거예요. 윈도우즈 7에서도 우리가 뭐 XP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크게 뭐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걔네가 또 시험 문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전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강의실에서 올려져서 강의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이 내용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윈도우즈 7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 기출 문제를 변경을 해놨어요. 약간 좀 모순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긴 한데 약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 기출문제랑 윈도우즈 7에서 그 변경되는 부분이 약간 달라진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이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산술 논리 연산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연산이라는 건 뭐예요?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산기가 우리 뭐예요? 연산 결과를 일시 저장하는 거죠. 보수기는요? 컴퓨터는 0하고 1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0하고 1을 사용하는데 이 보수기가 없으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다. 0하고 1로 쓰고 또 더하기밖에 못해요. 선생님, 제 컴퓨터는 나누기도 되는데요. 왜 거짓말하세요? 아니에요. 다 이 보수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뺄셈도 할 수가 있고요. 덧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럼 우선은 이 두 녀석은 아니에요. 자, 다음에 이제 상태 레지스터라는 애하고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데 얘네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다 레지스터에 속해요. 여러분들 레지스터 뭐예요? CPU 내에서 우리 연산 결과에 대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기억 장치들이죠. 자, 얘네 다 레지스터예요. 근데 레지스터 종류 중에 보면 연산 기능을 하는 애와 제어 기능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어 기능을 하는 애를 찾으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이제 이 뭐예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여기선 답이 됩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연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계산을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다음에 실행될 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약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병원 같은 데 가보시면 대기할 때 어때요? 큰 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진료실 앞에 조그만 의자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야? 병원에서 그 조그만 그 바로 진료실 앞에 있는 의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누가 할지 요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요 놈이 됩니다. 자, 상태 레지스터는요. 얘도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상태 레지스터는 연산 중에 발생하는 그 상태,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태 레지스터도 마찬가지로 연산 장치에 해당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개인용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형식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개인용 컴퓨터,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하다, 문제가.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현재냐 아니면 과거냐 아니면은 미국이냐 한국이냐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사실 이 문제는 모순이 있어요. 솔직하게 커말 2급이니까 그냥 봐주는 거지, 만약에 정보 처리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 그냥 까이는 겁니다. 출제자는. 자, 우선은 개인용 컴퓨터 PC에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코드 형식은요, ASCII 방식이 됩니다. ASCII. 이게 미국 방식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이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것이 이제 제한이 좀 있어요. 영어로나 숫자를 표현할 때는 가능한데, 이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한글이나 한자 이런 걸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EBCD라는 거, 그 다음에 유니코드라는 거,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ASCII 코드로 시작했다. 그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나간다 그러면 이 코드가 총 몇 개로 구성되는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개 비트로 구성이 되고 페리티치컬 비트를 포함해서 총 8비트로 구성이 된대요. 그래서 얘는 7이에요. 그래서 2에 7승하면 여러분들 2 7번 곱하면 얼마 나와요? 12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됐죠? 이거 하나 그냥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휴지통에 저장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휴지통에 관한 거는 윈도우즈 7이든 XP든 동일해요.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삭제하면 날아가 버리겠죠? 저장되지 않죠?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컨트롤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사가 되는 거고, Alt 이런 건 뭐 없고요. 이 기능키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 누르면 얘는 뭐예요? 휴지통에 남게 되겠죠. 자, Alt는 내가 안 해봤네. 여러분들 한번 Alt 누르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까먹어 강의 끝나면. 그래서 선생님 제가요 해봤는데요 이렇게 올리시면은 그때서 생각이 나는 거지. 내가 그런 말 했었나? 자 그냥 농담이에요. 그냥 던진 거에 한번 해보라는 거지. 직접 올리지는 마세요.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디스크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래요. 여러분들 디스크 정리 뭐죠?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컴퓨터에 가서 어떤 디스크 선택하고 속성에 가가지고 보면 여기에 디스크 정리라고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필요 없는 파일들을 우리가 지워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아서 뭐 휴지통 내용이라든지 인터넷 임시 파일이라든지 뭐 기타 프로그램 설치할 때 남은 찌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스크 정리예요. 자 불필요한 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냐? 자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여 디스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맞네요. 그지? 이게 가장 확실한 거죠. 디스크에 분산되어 있는 거, 연속된 거를 이걸 어떻게 해요? 디스크 접근 속도 향상시키는 거는 뭐예요? 디스크 조각몽. 자, 다음에 디스크 전체 크기와 사용 가능한 공간이 늘어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디스크 압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티션 만들고 그 전체 포맷 할 때 우리가 이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크의 원본 데이터의 손실에 대비해서 외부 저장 장치에 저장한다? 이건 백업이죠. 자, 현재 IP 주소의 고갈로 인해서 IP 버전 4에서 IP 버전 6로 변경이 불가피해지고 있대요. IP 버전 6에서 사용하는 주소 비트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요. 이것도 기억하고 계십시오. 상식인데 128비트예요. 아셨죠? 그러면 윈도우즈 버전 4는요. 32비트예요. 그래서 IP 버전 6에 대한 거 꼭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커말 1급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 얘는 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각 부분은 콜론으로 구성이 되고요.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가 사용된대요. 그래서 0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연속되는 0은 이렇게 우리가 생략할 수도 있대요. 자,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등 세 가지 주소 체제로 나눠진대요.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닫거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거. 뭐야 이거? Alt F4죠. 이건 너무 쉽잖아. 그지? Alt 탭은 뭘까요? 해봐, Alt 탭. 예, 화면 전환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탭은 뭘까? 컨트롤 탭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지? 한번 바탕화면에다 놓고 해봐야지. 컨트롤 탭은 없는데요. 그 다음에 Alt Enter 이건 뭘까? 얘는 Alt Enter는 아마 이게 정보 표시하는 걸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파일 하나 갖다 놓고 Alt Enter 이렇게 누르면 속성이 표시가 됩니다. 해당하는 파일에.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Alt Enter 하면 그거에 대한 파일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된다. 자, 다음에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프린터 한 대를 공유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본 프린터에 스풀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인쇄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스풀이 뭔지 아시죠? 스풀이라는 건 뭐죠? 병행성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데 스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문서가요. 한 30메가 정도가 돼요. 총 200페이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쇄하려면 보통 1시간 걸린다고 그래. 그냥 대충. 그러면 예전에 이 스풀 기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인쇄를 딱 누르면 그 컴퓨터를 쓸 수가 없었어요. 마우스나 기껏 움직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진짜로. 윈도우즈 3.1 정도 쓸 때. 그러다가 이제 프린터 스풀이라는 기능이 나옴으로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스풀은 어디에 저장돼요? 예, 가상기억 장치처럼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전엔 어땠냐면 내가 인쇄를 누르면 주기억 장치에 내가 인쇄할 내용들이 꽉 차버려요. 그럼 다른 걸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내용을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조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프린터로 조금씩. 예? 그러므로 해서 어때요? 주기억 장치를 내가 다른 곳에다 쓸 수 있도록 병행성이 보장되는 거죠.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스풀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꼭.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의 디스크에 대한 할당 및 보안 등과 같은 고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은 이거 NTFS죠. 이거 꼭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것도 자주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뭐야? 어떤 우리가 뭐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뭐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CD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이렇게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 디스크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클러스터들의 어떤 저장 방식에 대한 것을 결정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FAT예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근데 이제 이 FAT 이게 그냥 이름으로 하면 FA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옛날에 쓰던 게 아예 이 FAT라고 이름을 썼던 거야. 그래서 16과 그 다음에 32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NTFS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NTFS는 어디부터 쓴 거예요? 윈도우즈 XP부터 썼어요. 그래서 얘는 보안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저장 효율도 높아진 그러한 거죠. 그래서 파일을 저장할 때, 디스크에 저장할 때 저장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방식이에요. 가상의 방식입니다. 하드디스크에다 이렇게 표 그리는 거 아니야? 자,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그랬어요. 2개 이상의 CPU를 가지고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한대요. 우리 기본 강의에서 봤죠? 2개의 CPU라 그랬어요. 그럼 멀티 프로세서예요. 프로세서. 아셨어요? 그럼 뭐가 될까? 얘 일괄 처리야? 아니죠. 다중 처리. 멀티 프로세서. 그지? 세싱이나 세서나, 그지? 세서는 명사고, 싱은 뭐예요? 동사인가요? 동명사인가요? 나 영어 잘 몰라.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얘는 뭐라고요? 하나의 작업, 혹은 2개의 작업, 3개의 작업, 이런 거를 CPU 하나로 처리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CPU로 처리하면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컴퓨터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옥타 코어 막 나오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바로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CPU를 여러 개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다중 처리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 중 전자우편 헤더의 구성항으로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이건 메일 좀 보내보면 다 아는 거 아니냐? 그지? 우선 기본적으로 발신자 주소 들어가죠. 내가 누구냐? 내가 보낸 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참조가 있어요. 참조를 메일 보낼 때 메인으로 받을 사람과 그 다음에 참조로 받을 사람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숨은 참조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아셨어요? 다음이나 내일 한번 찍어봐. 네이버에 메일 한번 보내봐. 그럼 딱 알 수 있지. 자, 편지 제목 당연히 들어가겠죠. 편지 제목 없으면 뭐예요? 제목 없으면 이렇게 나오죠? 전달? 이 전달 얘는 아니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발신자, 전송 일자와 시간, 수신자 주소, 제목 참조자 주소, 숨은 참조자 주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MPEG은 큰 용량의 동영상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기 위한 표준으로 제정되고 있대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죠? 이거 각각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MPEG-1은 기존의 비디오 테이프 수준의 화질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디오 CD에 제공된대요. 맞아요. MPEG-2는 DVD. 오케이. MPEG-7은요, 데이터 검색과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1은요, 인터넷이나 무선통신에서 필요한 동화상과 음성 고능률 부호화 방식으로 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 표준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답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MPEG-7 요거 꼭 기억하세요. 동영상 검색과 전자상거래. MPEG-21은 뭐냐? 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배급을 사용할 때 써요. 7은요, 검색이나 전자상거래 등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그런 동영상 압축 기술이에요.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 2개 구분을 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시스템 종료 대화 상자에 표시되는 메뉴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즈 7에서는 어때요? 그냥 시작해서 종료 누르면 그냥 꺼버리지? 근데 이제 Alt F4 이렇게 눌러갖고 우리가 요 창이 떴을 때 우리가 이제 보이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시스템 종료 있네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전환 있네요. 대기 모드 없네. 그 다음에 일시정지? 대기 모드가 있나요? 요게 지금 문제가 바뀌면서 약간 좀 수정을 좀 해야겠다. 그지? 그래서 이거 대기 모드가 답이 아니고요. 일시정지가 답이에요. 원칙은. 그런데 얘를 좀 바꿉시다. 우리 여기 있는 애로. 그지? 그래서 여기는 다시 시작이 있으니까 절전을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우리가 변경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회차에 요거 첫 번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바꾼다는 거.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 볼 때 답이 2개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을 좀 해놓을게요. 수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 있었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으로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하드디스크는 하나의 디스크를 여러 개의 분할,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우리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는 하나인데 얘를 논리적으로 쪼개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얘 뭐예요? 파티션이죠. 보나마나. 그래서 디스크 파티션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파티션에 대한 특징에 대한 것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파티션 하나에는 하나의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의 디스크에 여러 개의 파티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또 멀티미디어의 개념이나 특징에 대한 거 굉장히 자주 출제돼요. 꼭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정보 제공자의 선택에 의해 하나의 방향으로 데이터가 전달된다. 우리 멀티미디어라는 게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나요? 아니에요.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양방향성 있는 거예요. 아셨죠? 다양한 데이터의 디지털 데이터로 이거 자주 나옵니다. 아날로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서 나와요.
맞아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해서 저장해요. 그렇죠? 인터넷 기술 발달로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 세계 어느 사람이나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유튜브. 네, 유튜브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싸이 형님, 형이 이제 아니죠. 싸이 형이, 잠깐만. 내가 왜 실수하지? 싸이가 저보다 어려요. 싸이 동생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국제 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다중과 매체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특징, 디지털이고요, 쌍방향이고요, 비선형이고요, 정보의 통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 웜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웜이라는 거는 애벌레거든요. 애벌레는 어때요? 굉장히 작죠? 근데 얘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존벌레 알잖아, 존벌레. 쫙 퍼지거든. 뭐야? 복제 기능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복제 기능이에요. 그리고 얘네 존벌레는 작아서 안 보여. 그리고 뭐야? 없애버리죠. 모든 거를. 근데 치료는 바이러스 백신이죠. 이거는 좀 쉬운 문제고 웜에 대한 개념을 꼭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인터넷 웹브라우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정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웹브라우저가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크롬 혹은 사파리 아니면은 또 뭐가 있어? dolphin 브라우저. 요즘에 뭐 스마트폰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죠. 자, 얘에 대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용어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의 자료를 따로 저장하가 있다가 사용자가 다시 그 자료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고 저장한 자료를 활용해서 빠르게 보여주는 기능을 쿠키라고 한대요. 자, 쿠키는 뭔가요?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아이디를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쇼핑몰 같은 데서 내가 본 목록들이 왼쪽에 표시가 되는 거 아시죠? 옥션에서 오늘 내가 본 거, 최근에 본 거 이렇게 해서 뜨죠? 그거 다 쿠키를 위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일까? 바로 캐시예요, 캐시. 얘는 캐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동영상이나 소리 등 멀티미디어 처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두목넷에서 보고 계시다 그러면 뭐예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가 웹브라우저에 플러그인이 돼서 동시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웹브라우저에 처음 실행시킨 후부터 종료시까지의 사용자가 방문했던 웹사이트의 주소를 순서대로 기억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히스토리라고 한다. 요거 아마 다음 회차에 나올 거예요.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얘를 뭐라고요? 즐겨찾기. 다 맞는 거죠. 자, 다음 중 통신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게이트웨이는 뭐라 그랬어요? 네트워크를 구분짓는 바로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게이트웨이다. 맞아요. 자, 라우터는 얘는 경로 설정이에요. 시험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 여기서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기출문제를 거꾸로 풀고 있거든요. 거꾸로 풀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 보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아주 좋아. 이거 뒤에서 각 하나씩 해가지고 다 따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라우터라는 거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랜을 연결하는 장치예요. 얘가 틀린 거고요. 얘는 브릿지예요, 브릿지. 그래서 브릿지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또 나와요. 라우터는 뭐예요? 경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가면 또 기출문제 있고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봤던 뭐가 있었냐면 트레이서트 아시죠? 트레이서트. 우리 네트워크 프로그램 명령어 중에 트레이서트 이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두목내까지 가는 경로, 이 경로를 찾아주는 애가 바로 누구라고? 라우터예요. 이 트레이서트도 이거 기억하세요. 뒤에 나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브릿지하고 라우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라우터도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돼 있고 거기서 어때요?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애가 라우터이기 때문에 얘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브릿지와의 차이가 뭐냐면 라우터와 브릿지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프로토콜이 동일한 네트워크를 연결해요. 프로토콜이 동일한 네트워크 연결. 그래서 보통은 근거리 통신망인 랜을 연결시키겠죠. 자, 라우터는요, 연결 기능이 있어요. 연결 기능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요. 가지고 이따까지 써드릴게요. 아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커말뿐만 아니라, 커말 1급 또는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이쪽에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애예요. 그래서 라우터는요,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뭐예요? 경로 설정. 아셨죠? 경로 설정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자, 브릿지는요, 근거리 통신망. 그래서 프로토콜이 동일한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씁니다.
됐죠? 자, 스위칭 허브 이것도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허브는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 공유기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셨죠? 학교 다니면은 컴퓨터실 앞에 막 케이블 같은 거 막 랜 케이블 막 꽂어 있는 거 있죠? 컴퓨터들 연결한 거 직접적. 얘가 바로 스위칭 허브예요. 자, 허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더미 허브와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 스위칭 허브는 지능 허브라고도 해요. 인텔리젠트 허브. 뭐냐면 얘는 여러 개 포트가 연결이 돼 있다 보면은요, 동시에 만약에 보통 한 24포트, 24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를. 만약에 동시에 얘네가 한 5대 정도가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은 속도가 푹 떨어집니다. 더미 허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스위칭 허브는 얘를 지능적으로 다 채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각각각. 1번부터 24번까지 각각각. 이거 스위칭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채널을 전용 채널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자, 리피터는요, 증폭기예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압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압축을 함으로써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압축을 함으로써 파일 전송할 때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고,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도 있어요. 자, 웨이브 형태는 파일 압축한 형태가 아니죠. 압축이 안 된 거고, 얘가 압축된 게 뭐예요? WMA나 MP3 요런 애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중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브라우저가 아닌 것은 모자이크. 옛날에 썼던 건데 얘가 모자이크가 뭐라고 해야 되냐? 브라우저의 초기화, 초창기 할아버지급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페라 요즘에도 많이 쓰죠? 파이어폭스 많이 씁니다. 안드로이드는 이건 운영체제잖아. 야, 근데 이거 2011년도에 안드로이드가 나왔어? 잠깐만, 얼마 안 됐나? 자, 다음 중 프린터 제품별로 차이가 나는 특징적인 기능이나 성능을 나타내는 설명으로 가장 먼 것은 그랬어요. 양면 인쇄 기능, 좋아요. 최대 해상도 좋아요. 인쇄 속도 좋아요. 근데 프린터 스플링은 프린터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11년 첫 번째 거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꼭 문제 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